안녕하세요. 꽃간호입니다. 오늘은 23년도 하반기 시험 71번부터 100번까지 있는 실기문제, 기출문제 풀이 해보겠습니다. 71번입니다. 자, 고막체온 측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측정 시간이 5분 이상이 걸린다. 측정 시간 어떻게? 5초 이내죠. 2번, 심부체온을 측정하기에 적절하죠. 네, 심부체온을 측정하기에 가장 심부체온을 정확하게 측정하는 곳이 고막입니다. 그죠? 고막체온. 답이 2번이네요. 사용한 탐침 커버를 씌운 채로 보관함에 보관한다. 틀렸죠. 탐침 커버는 일회용입니다. 벗긴 후 보관한다. 그렇게 나와야 되겠죠. 4번, 성인의 경우에 귓바퀴를 후 상방이죠. 네. 다인실에 있는 환자들에게 한 개의 탐침 커버를 사용하여 측정한다. 아니죠. 일회용이기 때문에 한번 쓰고 버리고, 그죠? 또 다음 환자 쓸 때 다시 끼워서 또 쓰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72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호흡 양상은 호흡 리듬은 규칙적이나 호흡이 비정상적이고 길고 호흡수가 증가함. 그리고 당뇨병 케톤산증 시 발생한다. 이때 나타나는 호흡 양상이 뭐죠? 네, 쿠스마을 호흡이죠. 73번. 노인 환자의 일상적인 식사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노인 환자죠. 자, 1번. 음식을 빨리 먹게 한다? 틀렸죠. 2번. 한 번에 많은 음식을 먹게 한다? 틀렸네요. 3번. 식사 후 30분 정도 앉아있게 한다. 소화를 도와줘야 되니까, 그죠? 3번이 답이네. 자, 4번. 음식을 먹고 있을 때 말을 많이 시킨다? 틀렸죠. 5번. 환자 손등에 음식을 조금 떨어뜨려 온도를 확인시킨다. 틀렸네요. 답이 3번. 자, 74번입니다. 환자의 섭취량을 계산할 때 올바른 방법은 섭취량과 배설량 문제 파트가 25년부터는 빠지는 파트이긴 합니다. 간단하게 이거 기출문제니까 답만 확인해보죠. 섭취량을 계산할 때 올바른 방법은 그렇죠. 2번 약 복용 시 섭취한 물, 함께 복용한 물을 포함해야 되겠죠. 75번입니다. 침상변기를 이용해서 배변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자, 1번 변기를 눈에 잘 보이게 침대 위에 둔다. 굳이 그럴 필요가 있나요? 2번 사용한 변기는 씻어서 물을 채워 보관한다. 틀렸네요. 자, 3번 변기의 높은 부분을 발치 쪽으로 향하도록 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납작하고 그죠? 둥근 그 부분에 엉덩이를 대도록 해야 되겠죠. 4번 부동 환자는 측위를 취해준 후 변기를 대어주고 그 다음에 앙와이로 눕히는 거죠. 답이 4번이네요. 배변 후 물티슈로 항문에서 음부 쪽으로 방향이 틀렸네요. 음부, 치골부에서 항문 방향으로 닦아줘야 되겠죠. 자, 76번 여성 환자의 단순 도뇨 방법으로 옳은 것은 단순 도뇨. 자, 1번 심즈체위 아니죠. 우리 여성 환자 단순 도뇨할 때 배횡와유이죠. 2번 도뇨관 끝에 수용성 윤활제를 바른다. 네, 맞네요. 답이 2번이네요. 항상 이렇게 윤활제를 바를 때 지용성이라고 나오면 틀려요. 수용성 윤활제를 바른다. 이렇게 나와야 되죠. 3번 도뇨관 삽입 시 복부에 힘을 주면 잘 삽입이 안 되겠죠. 이완하게 아세요 하고 이완시킨 상태여야 되겠죠. 4번 도뇨관은 요독으로 18에서 20cm 정도 삽입한다. 너무 지금 길게 들어갔죠. 18에서 20cm면 남성 환자예요. 남성 환자. 여성 환자는 5에서 6cm 정도 들어갑니다. 그죠? 짧게. 자, 5번. 도뇨관 삽입 전에 요도구, 소음순, 대음순 순서로 소독한다. 지금 방향이 틀렸네요. 이것도. 자, 대음순 닫고, 소음순 닫고, 그 다음에 요도, 질, 항문 방향으로 이렇게 소독을 해야 되겠죠. 77번입니다. 고압증기 멸균법이네요. 오토클레이브를 돌릴 수 있는 물품이 뭐냐? 네, 뭐 도뇨관이나 직장관, 산소 마스크 이런 것들은 중립
중심 정맥관 이런 것들은 카테터 종류나 마스크는 일회용이긴 한데 혹시나 뭐 소독을 돌려야 된다 하면 그래도 뭐 이오가스 정도로 돌릴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카테터 종류와 뭐 마스크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이오가스를 이용해서 해야 될 것 같고 우리 고압 증기 멸균법은 120도에서 30분 고온에서 그죠? 고온에서 습열을 이용하는 그래서 습기에 강해야 됩니다. 고온에도 강해야 돼요. 어떤 것들을 돌릴 수 있어요? 스테인레스로 된 거, 수술용품, 수술실에서 쓰는 수술용 가위 이런 것들이 스테인레스로 된 거죠. 드레싱 세트나 돈유관 세트나 이런 스테인레스로 된 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오토클레이브에 넣어서 멸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이 5번이네요. 자, 78번. 모든 종류의 미생물을 사멸할 수 있는 높은 수준의 소독제를 골라라 나왔는데요. 78번에 4번이죠. 2% 글루타르 알데히드. 이게 소독제 종류가 이렇게 여러 개가 나오면서 좀 어려운 문제긴 하는데 이렇게 난이도 조절하는 문제가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소독제들을 다 외우기 힘드시면 이렇게 78번 문제 같은 경우는 좀 패스해도 지장이 없어요. 네,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자, 79번 합니다. 외과적 무균수를 적용한 상황으로 옳은 것은 이제 그림 문제는 자료가 이제 비공개라서 제가 그림까지 다 확인은 못했지만 외과적 무균수를 적용한 그 그림이 나왔을 때 우리가 지켜야 될 것들 뭐 소독포를 펼쳤을 때 소독포 가장자리에 닿으면 안 된다라던가 뭐 요런 거 젖어 있는 것은 소독포는 그렇죠. 다시 멸균을 시켜야 되죠. 젖어 있는 건 오염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뭐 이런 것들 그런 그림들이 아마 나왔을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림 문제가 나오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죠? 이렇게 쉽게 문제를 풀어 나가셔야 돼요. 그림 문제 긴장하시면 오히려 아주 쉬운 문제인데 틀릴 수 있거든요. 네, 그림 문제는 쉽다라고 생각하시고 차근차근히 그림을 보시면 됩니다. 자, 80번입니다. 공기주의 지침을 적용하는 환자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공기주의네요. 자, 1번. 환자를 양압격리실에 배치한다? 틀렸네요. 음압 격리실이어야 되겠죠. 그래서 환자의 이 균이 바깥으로 나가지 않도록 그 병실, 환자 병실에 압을 낮추는 음압 격리실에 배치해야 되겠죠. 2번. 하루에 한 번 병실 문을 열어 환기한다? 절대로 안 되겠죠. 자, 3번. 병실 내에서 환자는 N95 마스크를 착용해야 된다. 환자가 N95 마스크를 착용해야 될 필요는 없고, 자, 4번. 병실에 들어가는 간호조무사는 수술용 마스크를 착용한다. 병실에 들어가는 우리 간호조무사 수술용 마스크가 아니라 이때 이 병실에 들어가게 되면 N95 마스크 이런 필터링이 있는 그런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라고 나와야 되겠죠. 정확한 문장이 아닙니다. 5번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환자를 병실 밖으로 이동할 수는 있죠. 뭐 검사를 나가야 된다라던가 아니면 다른 뭐 병원 전원을 간다라든지 이렇게 병실 밖으로 이동은 할 수 있습니다. 대신에 나올 때는 N95 마스크 같은 이런 필터링 마스크가 있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잘 덮어서 그렇게 우리가 이동을 해야 되겠죠. 80번에 5번. 자, 41번입니다. 스스로 자세를 변경할 수 없는 환자의 욕창 예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수동운동과 움직임을 제한한다. 굳이 제한할 필요는 없고 움직여줘야 되겠죠. 우리가 움직여줘야 되겠죠. 2번 침대 및 톱니바퀴에 주름을 펴준다. 네, 맞네요. 주름을 이렇게 펴놔야 그래야 욕창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주름이 지면은 오히려 그 마찰력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 압력으로 인해서 욕창이 더 잘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미토니블은 주름 없이 반듯하게 펴준다.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2번이 답인데요. 자, 3번. 앉아있는 시간을 4시간으로 제한한대요. 우리 체위 변경은 2시간마다 하죠. 그래서 앉아있다라고 하면 2시간은 넘으면 안 될 것 같아요. 포지션 체인지는 2시간마다니까. 그럼 4번. 체위 변경을 해줄 때 대상자를 끌어당기다가 그러다가 마찰에 의해서
피부가 벗겨질 수도 있습니다. 피부가 워낙 약한 분들이니까요. 5번 발적이 있는 피부를 강하게 마사지한다. 발적이 발견되면 거기를 마사지 두드려대고 이러면 안 돼요. 그렇죠. 발적이 있는 피부를 발견했을 때에는 체위 변경이 우선입니다. 체위 변경. 그 부위가 닿지 않도록 체위 변경을 한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죠. 자, 82번. 사지마비가 있는 성인의 침상 세발 간호보조 활동으로 옳은 것은 1번 손가락 끝으로 두피를 마사지한다. 네, 맞네요. 1번이 답인데요. 2번 두피의 습기는 남기고 틀렸죠. 3번 침대 높이는 간호조무사의 무릎 높이가 아니라 우리는 허리 높이에다가 너무 낮으면 우리 허리 아파요. 그죠? 3번 4번 머리카락이 엉켰을 때는 머리카락 끝에서 두피 쪽으로 빗어주는 게 아니라 머리카락이 많이 엉켰을 때는 그쪽 두피를 가닥가닥 한 가닥씩 이렇게 손가락 이렇게 끝으로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분리하셔야 됩니다. 그죠? 그다음에 5번 혈액이 머리카락에 묻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외상 환자들 혈액이 이렇게 묻어 있을 때에는 혈액이나 점성이라는 성분이 높은 온도에 닿으면 네, 혈계 덩어리를 만들어서 붙어버려요. 더 떨어지기 힘듭니다. 그래서 차가운 물이라고 나와야 돼요. 뜨거운 물로 먼저 닦아준다 그러면 틀립니다. 83번입니다. 의식이 없는 기관 내 삽관 환자에게 제공하는 구강 간호 보조 활동으로 옳은 것은 의식이 없는. 자, 1번. 잇몸을 제외하고 입안을 닦아준다. 잇몸도 닦아줘야 되죠. 2번. 클로르헥시딘 원액이 아니죠. 우리가 클로르헥시딘은 희석해서 써야 됩니다. 희석해서. 자, 3번. 간호조무사 쪽으로 특위를 취하고, 그죠? 그렇죠. 나 쪽으로 고개를 돌려서 이렇게 닦아줘야 되죠. 3번이 맞네요. 4번. 겸자를 입속 깊숙이 삽입하면 안 되겠죠. 5번. 겸자의 끝이 치아에 닿을 수 있게 틀렸네요. 이게 뭐든지 보면 닿는다 이런 말 나오면 다 틀립니다. 귀약을 떨어뜨릴 때도 웨이드를 통해서 흘러 들어가도록 해야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닿는다, 어디 끝에 닿는다 이런 말 나오면 틀리는 문장이 되는 거예요. 84번. 환자의 손발 관리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손톱의 측면을 깊게 깎아준다. 아니죠. 알맞게 둥글게 이렇게 깎아주면 되겠죠. 손톱이니까. 발가락은 일자로, 일자로 딱 깎아주면 되고. 2번. 발가락 사이에는 로션을 바르지 않죠. 발가락 사이, 가슴, 이렇게 접히는 부위 이런 데는 로션을 바르지 않습니다. 3번. 냄새가 심한 경우에 맨발 상태를 유지한다. 냄새가 심한 경우에 그 원인을 찾아봐야 되겠죠. 무좀균에 의한 건지 이렇게 치료를 받던지 이렇게 해야 되겠죠. 4번. 두꺼운 발톱은 더운 물에 담갔다가 자른다. 네, 더운 물에 담갔다가 그러면 좀 잘 잘리겠죠. 5번. 손톱 밑은 예리한 기구를 이용하여 다듬어준다. 틀렸네요. 그렇죠. 그러다가 다치기라도 하면 안 되죠. 84번의 답이 그래서 4번인가요? 그죠? 85번 오른쪽 편마비 환자의 바지를 갈아입힐 때 간호보조 활동으로 옳은 것은 네, 이 85번 같은 문제는 꼭 한 문제 이상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건벗 불입 알고 있죠? 벗길 때는 건강한 쪽부터 건벗, 입힐 때는 건벗 불입, 입힐 때는 불편한 쪽부터. 그래서 건벗 불입 이거를 잘 생각하면서 문장을 읽어가시면 됩니다. 문장이 좀 길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건벗 불입 생각하면서 문제를 하나씩 하나씩 지문을 읽어나가면 다 풀립니다. 85번 같은 문제 꼭 한 문제 이상 나오니까 대비하셨다가 나오면 맞추시면 됩니다. 그래서 85번 보니까 오른쪽이 편마비래요. 오른쪽이 편마비 환자야. 그럼 오른쪽이 불편하다는 얘기야. 자, 1번. 왼쪽 다리에 바지를 먼저 입힌다. 입힌대요. 우리가 입힐 때는 어떻게? 불입이죠. 그럼 불편한 쪽부터 입혀야 돼. 그러면 오른쪽부터 입힌다. 이렇게 나와야 되죠. 1번 문제 틀렸죠. 2번. 자, 이번에는 벗긴다네요. 벗긴다. 우리 벗긴다. 건벗이죠. 건강한 쪽부터 벗겨야 돼요. 그러면 이 사람 오른쪽이 마비니까
왼쪽 다리부터 벗긴다.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그죠? 3번. 왼쪽 무릎이 살짝 구부러진 상태여야 되죠. 그래야 그 해박적 위치로 편안해지면서 대퇴 쪽에 다리에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왼쪽 무릎이 살짝 구부러진 상태에서 그렇게 해서 반대쪽을 입혀야 되겠죠. 자, 4번. 간호조무사 쪽 침대 난간을 올린 상태에서 일을 하면 우리 힘들죠. 우리가 일을 할 때는 난간을 내리고 일하고 일 끝나면 다시 올려놔야 됩니다. 그죠? 5번. 오른쪽 다리는 바지의 발목에서부터 허리 부분까지 모아 잡아 입힌다. 맞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입히면 되죠. 답이 5번이죠. 86번. 수동적 관절 가동 범위 운동 시행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힘을 주어 강하게 한다. 틀렸죠. 2번. 발끝부터 머리까지가 아니라 머리부터 발끝까지 순서입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자, 3번. 가능한 관절 가동 범위 내에서 움직여준다. 네, 맞네요. 답이 3번이네요. 4번. 대상자가 피로감을 느낄 때까지 지속한다. 틀렸죠. 5번. 좌우 양쪽 부위 관절을 동시에 하는 게 아니라 한쪽을 다 끝내고 다른 쪽을 해야 되는 거죠. 87번. 환자를 침상에서 휠체어로 이동할 때 간호보조 활동으로 옳은 것은 침상에 휠체어를 갖다 대주는 그림도 물론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휠체어 이동하는 거 문제 한 문제씩 꼭 나오니까 잘 대비하시면 됩니다. 1번. 기립성 저혈압 징후가 있는지 살핀다. 항상 우리가 이동을 할 때는 환자의 혈압이 떨어지면서 이렇게 어지러워지면서 체위성 저혈압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잘 봐야 됩니다. 기립성 저혈압, 기립저혈압, 체위저혈압 이렇게 얘기하는 혈압이 떨어지는 징후가 있는지를 살펴야 됩니다. 답이 1번인데요. 그럼 다른 거 왜 틀렸는지 볼게요. 자, 2번. 환자를 휠체어 앞쪽에 걸터 앉혀준다? 틀렸죠. 3번. 환자의 바지를 잡고 회전하여? 아니죠. 몸통을 우리가 좀 이렇게 도와줄 수는 있겠지만. 4번. 환자를 휠체어에 앉히기 전 휠체어 발받침대를 내려놓는 게 아니라 세워서 그죠? 젖혀놔야 되죠. 발받침대에 걸려 넘어질 수 있어요. 5번. 편마비 환자의 경우에 마비된 쪽 침대 난간에 휠체어를 붙이는 게 아니라 어떻게? 건강한 쪽 팔을 뻗어야 되기 때문에 건강한 쪽 팔, 건강한 쪽 침대 난간에 그쪽으로 휠체어를 약간 각도 15도에서 한 30도 정도 비스듬하게 휠체어를 건강한 쪽으로 붙여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휠체어 붙일 때도 그런 그림이 나오는 겁니다. 건강한 쪽에 휠체어를 비스듬하게 붙여주는 그림. 네. 88번 봅니다. 왼쪽 편마비 환자가 지팡이를 사용해서 계단을 내려갈 때네요. 우리 지팡이를 사용하면 항상 지팡이가 먼저입니다. 지팡이를 사용하여 계단을 내려갈 때나 평지 보행할 때 뭐죠? 지마건이죠. 네. 그래서 지팡이 먼저, 그 다음에 마비된 다리. 지금 왼쪽 편마비네요. 그럼 왼쪽 다리가 나갈 겁니다. 그러면서 오른쪽 다리가 이제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계단 내려가는. 그래서 어느 다리가 먼저 움직였냐 그걸 보셔야 돼요. 계단을 내려가는 그림인지 이게 올라오는 그림인지가 그림으로 보면 되게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내려오는 그림이다, 올라오는 그림이다 이걸 먼저 보기 전에 어떤 다리가 먼저 움직였냐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지팡이 먼저 움직였는지 그 다음에 지마건이니까 지팡이 그 다음에 마비된 다리 왼쪽 다리가 움직였는지 그 다음에 건강한 다리 오른쪽 다리가 마지막에 움직였는지 이걸 보셔야 돼요. 그러면서 그렇게 맞게 움직였냐 그러면 계단을 내려오는 거구나 이렇게 보시고 그림을 찾으셔야 됩니다. 이 문제도 참 잘 나오는 문제이긴 합니다. 그림 문제가 지금 자료가 비공개라서 제가 다 알지는 못해도 그런 문제에 이렇게 제가 설명한 대로만 푸시면 다 맞추실 수 있습니다. 자, 89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체위는 목적, 산후 자궁 후굴 예방, 자궁 내 태아 위치 교정, 월경통 완화에 좋대요. 어떻게 한다? 침상에서 무릎을 꿇고 머리와 가슴을 닿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니 체스트
니 체스트. 가슴과 니 무릎을 꿇고 그러면 가슴이 닿고 그죠? 그렇죠. 가슴을 닿고 그러면서 무릎이 꿇어져 있으니까 무릎도 닿아 있는 상태인 거죠. 말하자면. 이게 문장이 저도 좀 헷갈렸는데. 자, 무릎이 닿고 그 다음에 가슴도 닿을 수 있습니다. 머리와 가슴을 닿게 하니까 가슴도 닿는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둔부를 올려요. 그러면서 대퇴부랑 직각이 될 정도로 이렇게 수직으로. 네, 그렇게 엉덩이를 올리는 거죠. 그러니까 고양이 자세를 좀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를 고양이 자세라고 얘기하거든요. 니 체스트, 니 무릎, 체스트 가슴 두 부위가 닿는 거죠. 나이 드신 분들한테는 아주 힘든 자세입니다. 그래서 뭐 이 검사를 하기 위해서 이런 자세를 취할 때는 미리 하면 안 돼요. 이 자세가 너무 힘들어서. 네. 이 자세의 이름이 뭐죠? 슬흉위입니다. 그죠? 그래서 체위 문제도 꼭 한 문제에 나오거든요. 체위 문제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요. 잘 이름을 좀 외우시면 됩니다. 90번입니다. 낙상 예방 활동으로 옳은 것은 1번. 욕실에 손잡이를 설치한다. 맞네요. 1번이네요. 자. 야간에는 조명을 소등한다? 낙상할 수 있겠죠. 야간에도 그 출입구 쪽에 왜 그 야간 등, 그죠? 조명, 그거 해두잖아요. 그죠? 밝혀두죠. 너무 밝지는 않아도 그 야간 등, 그죠? 3번. 호출벨을 높은 곳에 걸어두는 게 아니라 손이 닿는 곳에 있어야 되겠죠. 취침 시 침대 높이를 최대한 높여준다. 틀렸죠? 5번. 신고 벗기 편한 헐거운 신발 걸려 넘어질 수 있습니다. 딱 맞는 신발 신어야 되겠죠. 높지 않은. 91번입니다. 고무로 된 얼음 주머니를 적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적용 부위를 최소한으로 노출한다. 그렇죠. 답이 1번이네요. 2번. 얼음 주머니를 피부에 직접 대어주면 안 됩니다. 핫팩도 마찬가지야. 더운 물 주머니도 마찬가지입니다. 피부에 직접 대어주면 안 되죠. 화상이나 이런 얼음 주머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그래서 직접 대어주면 안 됩니다. 얼음 주머니 2코까지 가득 채우지 않아요. 3분의 2 이상 채우지 않습니다. 너무 가득 채우지 않습니다. 4번. 개방된 상처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5번. 각이 진 큰 얼음을 채워넣는 게 아니라 그죠? 잘게 부숴야 되겠죠. 그리고 각이 졌다면 모서리, 모난 부분은 완만하게 한번 씻어가지고 써야 됩니다. 92번 결장 절제술이래요. 복부 수술한다는 얘기죠. 결장 절제술이 예정된 환자에게 수술 전날 시행하는 간호보조 활동으로 옳은 것은 1번 차가운 생리식염수로 관장한다. 틀렸죠. 관장은 해야 되겠지만 관장의 온도가 43도, 그죠? 43도입니다. 2번, 심호흡과 기침 방법을 이렇게 미리 교육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수술 후에 합병증 없이, 그죠? 예후가 좋죠. 답이 2번이네요. 3번, 수술 부위를 제모한 후 그 부위에는 로션을 바르지 않습니다. 3번 틀렸네요. 4번, 환자의 옷이나 귀중품은 간호사실에 보관한다. 틀렸네요. 5번. 수술실에 들어가기 전까지 음료수를 마실 수 있다. 틀렸네요. 전날 밤 10시 넘어가면 금식입니다. 그죠? 입으로 들어가는 건 다, 물도 다, 어떠한 것도 안 됩니다. 그죠? 금식이죠. 자, 93번. 뇌의 자기공명 영상, MRI네요. 브레인 MRI. 자, 검사 예정인 입원 환자에게 검사 전에 할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머리카락을 작은 금속 실핀으로 고정해 주세요. 틀렸네요. 금속, 자기장 뭐 이런 것들은 다 빼야 돼요. 그죠? 2번. 검사하는 동안 몸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죠. 딱 들어가서 이렇게 딱 채우잖아요. 벨트 같은 거 이렇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3번. 분실되지 않게 휴대전화를 환자복 주머니에 넣는 게 아니라 가지고 들어가면 안 됩니다. 4번. 병변을 확인하기 위해 3차원 방사선 단층 촬영은 CT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컴퓨터 그 단층 촬영 CT. 그럼 5번. 소음이 날 수 있으니 검사용 귀마개나 헤드폰 착용 해드리죠. 네. 답이 네, 5번이네요. 94번 검사독기입니다. 검사독기에 관련된 문제들이 24년도 하반기에는 3문제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갈수록 이 검사독기 파트 관련된 문제들이
비중이 커지고 있어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어려운 파트가 또 아니기 때문에 대비하시면 충분히 마칠 수가 있습니다. 검사 돕기. 자, 들어가 볼게요. 94번. 객담 배양 검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객담을 종이컵에 수집한다? 틀렸죠. 그 객담 배양 검사하는 그 컬처 보틀이 따로 있죠. 2번. 식사 직후에 객담을 수집한다. 식사 직후에 하는 게 아니라 이른 아침에, 그죠? 이른 아침에 첫 기침으로 우리가 객담 검사가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야 밤새 농축된 객담 검사를 받음으로써 정확하게 나갈 수가 있습니다. 3번. 침이 많이 섞인 객담을 굳이 우리가 침이 많이 섞인 객담을 수집할 필요는 없고 4번. 수집된 객담은 신속하게 검사실로 보낸다. 근데 이 문장은 어디서 나와도 다 맞는 문장이에요. 우리가 채취하자마자 신속하게 검사실로 보낸다. 그죠? 근데 혹시 지연되면 냉장 보관하는 거죠. 답이 4번이네요. 협조가 가능한 환자는 객담 수집 전에 기침을 참게 한다. 굳이 기침을 참게 할 필요는 없고요. 95번 간이 혈당 검사네요. 옳은 것은 1번. 손가락 끝 쪽에 측면을 천자하죠. 천자 부위 맞네요. 답이 1번이네요. 그럼 2번 볼게요. 자, 왜 틀렸나? 체혈침을 일반 의료 폐기물 전용 용기에 버린다? 아니죠. 손상성 폐기물에 버려야 되겠죠? 3번. 손가락 끝을 살짝 찌르고 여기 힘줘서 혈액을 짜내면 혈구들이 다 손상이 됩니다. 그래서 결과가 나오더라도 오류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4번. 손가락 천자하기 어려운 경우에 손바닥을 천자하면 안 되겠죠. 손가락이 안 되는 경우에는 이제 다른 방법을 이용해서 혈당 검사가 나가야 되는 거예요. 피 검사하면서 혈당 검사가 나간다든지 이렇게. 5번. 천자할 부위를 닦은 알코올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하면 또 오류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알코올 다 날려보내야 됩니다. 그죠? 96번입니다. 심폐소생술 시행 시 가슴 압박을 할 때마다 완전하게 가슴을 이완시키죠. 그 목적이 뭐냐? 정맥 활류량을 증가시키기 위함이죠. 97번. 비강 캐뉼라를 이용한 산소요법 시 간호보조 활동으로 옳은 것은 1번. 음식 섭취 중에 캐뉼라를 제거한다? 아니죠. 우리 이 비강 캐뉼라를 사용하는 장점 중에 하나가 음식을 먹고 말하고 그죠? 이런 것들이 편리하기 때문에 우리 환자들에게 부담 없이 환자들이 사용하기에 편안해한다. 그죠? 2번. 수분병에 멸균 증류수를 가득 채운다 틀렸죠. 가득 채우지 않아요. 그 선까지만 채우는 선까지만 채우죠. 3번. 입을 다물고 코로 숨을 쉬게 해서 격려한다. 코로 숨을 쉬는 걸 계속 격려해 줍니다. 우리가. 답이 3번이네요. 캐뉼라를 소독하기 위해 알코올을 환자 가까이 둔다. 원래 캐뉼라 소독하지 않고 우리가 재활용하지 않긴 합니다. 그죠? 5번. 보온이 필요한 경우 환자에게 모직 담요가 아니라 우리가 산소를 사용하는 그 병실에서는 항상 그 발화가 될 만한 그런 것들은 다 피해야 됩니다. 스파크가 일어날 만한 것들은 다 피해야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모직 담요를 덮어준다 틀렸습니다. 그죠? 다 면으로 된 면 제품을 사용하게 되어 있죠. 98번. 환자 운반차를 이용하여 다른 병동에서 전입한 의사소통이 가능한 환자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의사소통 문제가 꼭 한 문제 이상씩은 나옵니다. 그죠? 개방형으로 물었느냐?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답이 5번이죠. 환자에게 이름과 등록번호를 개방형으로 질문하고 2번 팔찌와 의무 기록을 대조한다.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답이 5번이네요. 99번입니다. 입원 환자에게 입원 생활을 안내하는 동안 환자가 집에서 복용하던 약을 가져왔대요. 이걸 알게 된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우리가 일단 가지고는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다시 태어날 때 줘야 되기 때문에 복용은 하지 않아야 되겠죠. 입원해서 또 드시게 되는 약들이 있기 때문에 복용하지 않도록 안내하고 그리고 가져왔다고 우리가 간호사에게 알려줘야 되겠죠.
4번이네요. 자, 100번 봅니다. 치료적 의사소통 방법. 이렇게 의사소통 방법 문제가 이렇게 꼭 한 문제가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100번 마지막에 이렇게 나옵니다. 치료적 의사소통 방법 중에 기술이 반영이라는 기술이 지금 쓰여졌는데요. 반영 어떤 건가요? 환자가 이야기하는 것을 다시 이렇게 한번 말해줘요. 그대로 반복해서 말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다시 말해줌으로써 환자로서 다시 생각하게 해주는 반영 기술입니다. 1번 보니까 모든 일이 잘 될 겁니다. 라는 건 긍정적인 강화로 인해서 환자를 지지해주면서 지지해주는 거죠. 그러면 2번은 그래서 어떻게 되었나요? 촉진. 환자가 계속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그죠? 3번. 부모님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어떻습니까? 탐색하는 거죠. 4번. 그런 일이 보통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이렇게 의혹을 제기하는 거죠. 이런 기술들이 다 있다라는 거죠. 5번. 다시 말해 그 사람이 많이 좋으신 모양이군요. 이 사람이 말한 걸 내가 다시 말해. 그죠? 반영 기술이 쓰여졌네요. 100번에 5번입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다 끝냈고요. 잘 대비하셔서 또 우리 시험 문제 풀어나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